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검찰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드디어 내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내일 오전 8시쯤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하는데 내일 오전 인천공항이 좀 떠들썩할 듯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키맨으로 불렸던 남욱 변호사가 입국할 때도 수많은 언론사가 공항에 대기하면서 떠들썩했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남욱 변호사는 입국 전 복수의 매체를 통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거론되었던 이른바 그분은 이재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과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은 물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술술술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과 관련해 나온 보도의 대부분은 남 변호사의 진술 혹은 증언, 이것도 아니라면 언론 인터뷰,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김성태 전 회장도 귀국하게 되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모른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 전직 임원으로 알려진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과 김성태 전 회장의 친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는 가깝지라고 말한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녹취록과 이재명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역시 쌍방울 내복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모른다고 한 이 둘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선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현지 UN 사무소에 망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다고 합니다. 내가 대북 송금 이력이 있는데 정치적 망명에 해당되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 망명을 타진한 것인데요.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일단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인정한 것입니다. 자,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태평화 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구속이 됐고요. 이재명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구속은 물론 기소까지 됐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대로 이재명 측근 이화영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고급 법인 차량, 측근에 대한 허위 급여 등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자, 이게 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자, 아태엽 안부수 회장의 경우 역시 쌍방울 그룹이 본사와 핵심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소지한 채 외화를 중국으로 몰래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는데 결국 이 사람 역시 구속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아태엽은 쌍방울과 대북 사업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여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미 여러 명을 구속하거나 기소하면서 혐의자에 대한 신병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거의 정점에 이른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런 배경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역시 나는 쌍방울과 관련해 내복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면서 김성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우선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쌍방울 그룹 본사나 계열사에 감사나 사회이사로 취업한 게 확인이 이미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뭐 한두 명 정도가 특정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5명이나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들어간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것인데 보시다시피 이화영, 이태영, 나승철,
김인숙, 조계원 이렇게 5명이 더해 오늘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모두 우연인가?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 이재명의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쌍방울과 연관을 짓고 있는데 이걸 과연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고요.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이재명과 쌍방울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탈탈탈 털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검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라 친문재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를 줄여 깨시연이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죠. 숨진 이 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를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수사를 안 했던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야 할 판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 현직 검찰 수사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해 쌍방울 쪽에 빼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를 보면 수사의 정당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조직폭력배가 중심이 돼 이들이 기업인 행세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이런저런 커넥션이 있었다. 이게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의 핵심일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조폭과 정치인이 붙어먹어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향후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이 관행화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조폭들이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인들과 붙어먹고 이권을 챙기는 정말 조폭 영화의 전형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밥 먹듯 벌어지게 된다면, 또 이게 고착화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쌍방울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들에게 모두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법치국가 확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